네,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어제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신문들은 어떻게 다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문들도 대부분 감사원의 발표 내용을 자세히 전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요. 네. 다만 제목을 어떻게 뽑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먼저 위쪽 조선일보 제목을 보면 자료 100여 건이 삭제된 점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에 대해서 삭제를 지시했고 네.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46건을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는 내용에 주목한 겁니다. 한편 한겨레 신문은 이 기사 제목을 보면 위법 감사 논란에 감사원이 전 정부 20명에게 수사 요청을 했다고 제목을 썼는데요. 이번 감사는 감사원 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건너뛰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제목이었고, 감사원이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5개의 기관의 20명에 대해서 무더기 수사 요청을 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반응도 함께 담았는데요. 대통령실의 주파수를 맞췄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낸 청부 감사라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최근에 증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좀 불안해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이 하락장을 처음 경험하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또 불안함이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런 마음을 악용해서 투자 수익을 미끼로 사기 행위를 벌이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나온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을 소개하면 스스로 주식 전문가라고 소개하는 한 유튜버가 대박 주식을 소개해 줄 테니 자신이 운영하는 채팅방으로 들어오라면서 사람들을 모집했고요. 40여 명으로부터 10억 원을 챙긴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주식 관련 유튜버의 채팅창에 들어가서 마치 자신이 그 해당 유튜버인 척을 하면서 투자금을 입금하면 대신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꼬신 경우도 있었는데요. 20여 명으로부터 13억 원을 챙긴 뒤에 잠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들어온 유사 투자자문업 관련 민원과 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금융투자 관련 피해 상담 건수가 모두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사 투자 자문업 관련 범죄는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의 분쟁 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금감원 측은 투자 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이게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했고요. 또 수시로 매매 내역을 확인하면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제 85개 대학교가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줬는데도 이 신입생을 채우지 못했다, 이런 제목이네요.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학들의 신입생 정원 미달 현상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일부 대학들은 입학을 하기만 하면 성적이나 가계 형편 등과는 관계없이 모두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면서 적극적인 모집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2020년 이후 3년 동안 신입생 전원에게 전액 또는 일부 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 대학이 모두 85곳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경기와 인천에서 19곳, 나머지 66곳은 비수도권 대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내걸어도 신입생 충원율이 유지되거나 오른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10개 대학 중에 8개 대학은 오히려 미달폭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모습인데, 대학들이 이렇게라도 신입생 모집에 나서는 이유는 교육부의 대학 평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평가에 따라서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신입생 충원율이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된다고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대학들의 경쟁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에 집중된 지방정부의 교육 투자를 대학 투자에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대학들이 이렇게 신입생 충원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를 보자면 학력 인구의 감소가 있을 겁니다. 저희 다음 기사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다음 기사 보여주시죠. 이 기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기사 중앙일보에 실린 내용인데요. 네. 제목을 먼저 보시게 되면 서울의 유치원 교사 경쟁률이 68대 1로 나왔다. 임용 절벽에 2배나 껑충 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임용 시험 접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10명 선발하는데 682명이 몰렸고요. 결국 네. 68.2대 1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경쟁률을 보면 37.29대 1이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초등교사 경쟁률도 3.6대 1에서 올해는 4.57대 1로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오른 거는 교사 선발 인원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유치원 교사는 42명에서 10명으로 줄었고요. 초등교사도 216명에서 101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령 인구 감소로 선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교원단체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학생 수가 줄기는 하지만 여전히 과밀학급이 많다고 하면서 선발 인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었는데요. 정교조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해야 하고 충분한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 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심각해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이 죽은 물고기 떼는 정어리 떼인데요. 네. 지네만 인근에서 14일째 이렇게 떼 죽음이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군부대와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죽은 정어리 떼를 수거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176톤 넘게 수거를 했지만 다음 날이면 또다시 죽은 정어리 떼가 이렇게 바다를 뒤덮는다고 합니다. 네. 현재 그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의 전조 현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었고요. 수질 오염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창원시 조사 결과 이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어민들이 가져다 버린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렇다고 보기에는 매일 너무 많은 양의 정어리가 죽어나가고 있었고 또 물속의 산소량이 적어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유독 정어리만 죽어나간 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뚜렷한 원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국립수산과학원과 창원 해양경찰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원인을 밝히겠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적어도 열흘 후 10월 24일 이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조사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야생동물 관련된 얘기인데요. 야생동물의 개체군이 50년 동안 69%나 감소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세계자연기금 WWF가 최근 지구생명보고서 2022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약 50년 동안 야생동물의 개체군 규모가 평균 69%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열대 지역이 위치한 남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무려 9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생물 종별로 보면 연어나 뱀장어 같은 회유성 어종이 76% 감소했고요. 상어와 가오리도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1980년대 말 10헥타르당 2,200여 마리 정도 발견되던 제비가 2005년에는 22마리밖에 보이지 않게 됐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생동물의 개체군 규모가 줄어드는 원인은 과도한 자원 이용, 환경오염, 또 기후변화 등으로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신속한 탈탄소화, 또 자연 보전과 회복에 대한 노력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